와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플 읽어주는 남자 팩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녹방으로 진행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녹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오늘은 녹방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SBI 소식인데요. 이 친구들 계좌 개설 이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해갖고 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1일 전까지인가요? 아마 6월 1일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기간은 뭐 확인해보면 되는 거고, 신규로 계정을 만들게 되면 SBI VC에서 그 계정에 사은품 같이 50 XRP, 지금 현재 가격으로 미뤄볼 때 한 12,000원 정도 상당 되는 XRP 50개를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합니다. SBI VC가 보유하고 있는 XRP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주들한테 이제 사은품 중 하나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본인들 거래소에 사람들이 새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하나의 방책으로 쓰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공지사항을 열어서 제가 봤더니만 계좌 개설 신청 후에 완료까지 심사하는데 우편물을 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인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마 안 될 걸로 보이는데요. 되면은 다들 이제 계좌 만들고 에어드랍 받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어쨌든 이런 소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소식 바로 볼게요. 자, 리프사가 새로운 트윗을 또 올렸습니다. 요건데 브리엔 메디건이 작성한 글입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이렇게 됐죠. XRP 하고 세미콜론 박아놓고 뭐라 했죠? 선호되는 기본 통화라고 하죠. 어디에? 아비트러지 트레이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차익 거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를 영문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트러지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외환시장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10,000원 갖다가 XRP 한 개를 살 수 있다고 봅시다.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500원 정도 해요. XRP가. 그러면 이거 사다가 옮겨요. 옮기고 팔아요. 그러면은 이익이 얼마 되죠? 10,000원 갖다 XRP 하나 샀는데 그 산 XRP 한 개 갖다 팔면은 1,500원 받아요. 차익이 500원 생기죠.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 요겁니다. 아비트러지 트레이딩. 차익 거래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제목에 얘기한 거는 이런 데 선호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여러분 본문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예상 가능하실 겁니다. 뭘까요? 여기 본문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 트랜잭션 코스트가 저렴하다. 지금 주황색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이제 이더리움 트레이더들이 옮길 때 이 트랜잭션 코스트가 높아졌을 때 XRP를 썼다라는 거를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스프링에서 올린 적이 있죠.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죠. 그래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테이블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표가. 그거를 이제 또 한 번 참고 인용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겁니다. 트랜잭션 코스트, 그러니까 한 번에 거래에 소모되는, 한 번 거래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 이겁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은 누가 봐도 가장 비용이 높은데, 지금 보시면 요 보라색이 이더리움이고 요게 XRP거든요. 근데 가끔씩 XRP가 더 잠시만요. 아유, 재채기 나오네요. 실례했습니다. 자, 가끔씩 XRP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XRP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또 이 객관적인 팩트를 보면서 이거는 이더리움보다 XRP가 비싼 적도 있는데요, 코스트가 비용이 더 많이 나간 적도 있는데요 하시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다행히 리프사가 답변을 여기다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미디엄 코스트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미디엄 코스트죠. 중간값을 얘기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중간값과 평균은 다릅니다. 네. 이거는 달라요, 평균값은. 그래서 여기 리플사가 뭘 얘기하냐면 평균값으로 따지면은 결국에는 지금 미디엄 값으로는 이제 리플이 아니죠. XRP가 이렇게 이더리움보다 좀 비싼 높은 값, 수치가 높은 값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를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하는 얘기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큰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네, XRP는 그래도 바운더리가 되게 작은 편이죠. 근데 이더리움조차도 가끔씩 이렇게 막 치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런 게 있는 경우 비트코인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경우는 다시 뭔가 들쭉날쭉하는 바람에 이제 원상복귀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부분 리스크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비용이 제일 저렴하다입니다. 첫 번째 내세우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니까 바로 스피드입니다. 3초죠. 거래소 간에 이동시킬 때 3초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이거 한번 보내는 비용도 저렴하니까 차익 거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같은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10,000원입니다. 특정 암호화폐가 개당 10,000원인데 미국에서 1,500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서 미국에 가서 팔면은 500원 이득인 건 맞는데 고려해야 될 게 있죠. 자, 한국의 거래소의 수수료, 그리고 미국 거래소 수수료, 그리고 이 사이에 또 뭐가 있죠? 거래소 간 이동할 때 수수료, 즉 블록체인 내에서 트랜잭션 처리했을 때의 수수료, 이 세 가지를 포함했을 때 이 차익 거래로 예상되는 그 수익보다 적어야지 그 이득이 남겠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100원, 미국에서 수수료 100원, 사이에서 200원, 총 4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차익 거래로 500원 수익 나고 이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400원 빼면 100원 이익이 남는 거죠. 자,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비용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적으니까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스피드. 자, 이거 보시면은 차익 거래 지금 예시를 든 거 보면은 가격이 고정돼 있죠. 그죠? 고정돼 있잖아요. 이거를 하는데 나는 분명히 우리나라 10,000원 그리고 미국이 1,500원일 때 시도를 했는데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1,300원이 됐어. 근데 수수료로 400원 들었어. 그럼 나는 꽁으로 100원을 까먹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 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이게 빠른 스피드로 커버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사 얘기하는 건 스피드로 커버 가능하다는 거죠. 가격이 바뀌기 전에 차익 거래 실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차익 거래에 굉장히 적합한데 XRP가 그러면은 어떤 게 가능해지냐? 자, 보세요. 그러면은 두 부류가 이익을 얻겠죠? 첫 번째는 누구죠? 트레이더들,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 또는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개인이든지 아니면 트레이더든지 여러 존재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거래소들이 수익을 얻습니다. 수수료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장점 바탕으로 차익 거래가 가능한데, 그래서 이게 차익 거래라면은 지금 설명드린 두 존재가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 안 됐지만은 사실 3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디테일한 언급이 필요 없으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마켓메이커도 수익을 얻겠죠. 왜냐면 차익 거래할 때 뭘 써요, 여러분들? 오더북을 쓰잖아요. 그 오더북 누가 제공했죠? 마켓메이커. 어떻게 제공했나요?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본인이 살 때는 저렴하게, 그리고 팔 때는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오더북을 제공하고 있죠. 일종의 프리미엄이죠. 즉각적인 교환이 가능하도록 본인들이 유동성을 대주지만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얻어서 수익을 내는 게 마켓메이커인데, 차익 거래 한다는 거는 오더북을 써준다는 얘기니까 얘네도 수익을 얻겠죠. 그러니까 모두 해피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ODL이랑도 비슷한 케이스가 생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투기 목적이죠. 차익 거래는 투기 목적이죠. 실제 비즈니스에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 가격 차이로 인한 환차익, 외환시장에서 환차익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암호화폐 차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 식으로 가격 차이를 노려서 이제 이득을 얻으려는 건데, ODL도 마찬가지로 성격은 다르지만 비즈니스에 의한 사용이잖아요. 오더북을 써주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도 이득을 보고 마지막에 마켓메이커도 이득을 보고, 자, 즉 어떤 얘기냐면 이런 식의 차익 거래가 늘어도 결국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뭐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환시장도 똑같아요. 외환시장도 실수요. 그러니까 외화를 해외에 뭐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뭐 어떤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서라던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수요잖아요. 외화를 갖고 돈을 차익 거래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수요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 하나는 투기적인, 예를 들면 달러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강세가 돼서, 그래서 달러를 대량으로 보유하든지 또는 지금처럼 차익 거래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리플사가 XRP 갖고 하고 싶어하는 거 뭐라고요? 최종 단계? 외환시장에서 XRP도,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 뭐 달러라던가 이런 것처럼 XRP도 돌아가게 만들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렸는데, 알면 알수록 이제 알아야 되는 거나 복잡해진 게 많아서 설명 안 드렸을 뿐이에요. 나중에 뭐 이제 XRP가 진짜 외환시장과 똑같은 구조를 가져갔을 때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라 그때 가서 설명을 또 하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교차환율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거 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화대 달러 환율이 있으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유동성이 거의 없는 몽골 법정화폐,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화대 몽골 법정화폐 이제 환율을 따지려고 할 때 이 유동성 자체, 시장 자체가 없으니까, 거의 없거나 없으니까 이 달러를 중심에다 놓고 양쪽의 환율을 계산한 거죠. 얘를 달이 나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교차 환율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왜 꺼냈냐면, 오늘날에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원화는 보통 주요 화폐인 달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차 환율을 매기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 나중에 XRP가 이 자리에 가면은 XRP 통해서 이루어진 각 법정화폐 쌍이나 암호화폐 쌍들, 이걸 통해서 뭔가 깔끔하게 환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게다가 XRP는 장점이 또 뭐가 있죠? 옛날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분들은 브렌트 노드, 그리고 그 전에 영국이 그 기축통화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근본이라는 거, 금 갖다가 이제 발행하는 화폐,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그 체제에 있었잖아요. 당시에 뭐가 문제였나요? 근본일 때. 이 금은 중앙은행,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양에 따라서 통화를 발행했는데, 만약에 수입을 많이 해서 해외로 본인 자국통화, 본인들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금이 옮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금 옮기는 게 말이 쉽지, 뭐 배 타고 가나요, 뭐 비행기 타고 가나요, 실시간으로 옮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XRP는 그게 다 됩니다. 뭐 XRP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에셋도 다 되죠, 비트코인도. 다만 이제 XRP는 3초고 비트코인 여전히 10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속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뭐 실물을, 금 같은 거를 배 타고 옮기거나 비행기 타고 옮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XRP를 그냥 주고받는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물론 이게 외환시장에서처럼 달러가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가지면서 성공했을 때 가능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성공한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지금 리플사가 나아가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런 재정거래, 그러니까 즉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플레이어들로 인해서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외환시장처럼.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면은 리플사가 목표한 대로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시장에 존재하는 하나의 화폐처럼 XRP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 거다. 이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리프사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브리엔 메디건 통해서 글을 올렸고요.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오랜만에 머큐리 FX가 얘기를 꺼냈어요. 그동안은 지퍼를 꾹 잠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물어봅니다. 예, 그저께네요. 5월 27일. 야, 머큐리 FX 너 아직도 ODL 쓰고 있어? 라고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던졌어요. 예,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 게 여러분들도 아시고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동안 머큐리 FX가 작년 중순쯤까지는, 그러니까 1년이나 됐어요. 1년 전에 뭐 막 게임 체인저니 막 이렇게 칭송을 했거든요. 엑스라피드는 막 미래의 게임 체인저야 막 이렇게 칭송을 하다가 그 뒤로 갑자기 찍 하고 입에 지퍼를 걸어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질문 한 거예요. 야, 너 조용한 거 보니까 OD를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전히 쓰고 있는 거 맞아? 하고 질문한 거죠. 자, 머큐리 FX가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쓰고 있다, 확실하게도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말도 뱉었어요. 뭐라면 Some exciting news to come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일까? OD에 관련된 뉴스의 가능성이 되게 높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추측도 하고 예상도 해보실 텐데, 저는 요거에 한 표 걸겠습니다. 요거 OD의 추가 통로를 머큐리 FX가 쓴다에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국 파운드, 저 이쪽에 한 표. 왜냐면 머큐리 FX가 영국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점도 감안할 때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어느 게 가장 높냐 따졌을 때 저는 이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가능성 높은 걸 따지는 거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판단은 다르니까요. 근데 거의 확실한 건 OD에 관련된 뉴스의 가능성이 되게 커요. 아마 새로운 통로랑 관련된 게 아닐까 싶은데, 자, 그 소식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하는데, 또 말로는 이렇게 하고 좀 걸릴 수도 있겠죠. 한 달 뒤, 뭐 2달 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조속히 공개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OD의 추가 통로의 소식이길 바라봅니다. 자, 한번 지켜보죠. 머큐리 FX가 어떤 입을 털어주는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소식들 다 다뤘고요. 이제 주말이네요. 굉장히, 그리고 오늘부터 더워진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거 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무쪼록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주말에서도 시원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가 되면 그때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바월바, 다음 주에 봐요. 뿅.